안녕하십니까. 소방탐정사무소의 왓슨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의 실기시험의 가부원 영상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1번부터 총 18번까지긴 하지만 일단 이 다산내주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의 실기기출 문제집과 소방설비 산업기사의 기출 문제집을 참고하여서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금 비슷하거나 좀 그럴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개 있고 다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혹시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어떠한 점이 조금 다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그 해설까지는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아서 일단 오늘은 문제만 따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번 내화구조 건물의 차동식 스포트형 1종, 이게 1종이 아니라 2종이라는 분들도 계신데 2종인지 1종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설치할 경우 다음과 물음에 답하시오. 감지기부 부착되어 있는 천장의 높이는 3.8m이고 이는 다산해주 교재에서 2021년 1회 문제 4번과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A부터 E실까지 감지기 수량을 산출한 다음에 실 전체, 즉 A부터 E실까지의 경계구역 수를 선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고 자탐 설비 경계구역 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나는 이런 문제였고 하나는 이런 문제였는데 이때 여기가 60m고 여기가 40m 그리고 여기는 2번 같은 경우에는 50, 10 그리고 여기가 20에 아마 10m 이 경우였을 겁니다. 근데 단 각 그림의 계산 과정을 나타내시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각각의 경계구역 수에 대한 그 문제들을 전부 다 그 팩 계산 과정을 나타내라는 그런 조건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은 그 소방설비 산업기사 22년 사회문제 11번과 비슷합니다. 이때 이 경계구역 수는 이건 아마 두 개가 맞을 거고요. 이걸 역시 두 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두 개 두 개로 이렇게 경계구역 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나중에 따로 해설본으로 촬영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는 소화 설비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전원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다. 각 소화 설비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 비상전원을 찾아 빈칸에 이응표를 하시오. 이 문제는 이 소방설비기사 2017년 문제 41번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때 비슷한 문제인데 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비상 콘센트 설비가 각각 독립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유주등 설비에도 역시 축전지 설비가 추가가 되었다. 이 점은 꼭 암기를 새로 이제 개정이 되었으니까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오를 안 한 분들이 좀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축전지 설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설비도 모두 축전지 설비는 다 오표가 맞다.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내용입니다. 제가 직접 이 별표 4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장례, 묘지, 근린생활, 근생이라고 하죠. 단 모국장을 제외한 것, 그리고 노유자 생활시설, 노유자 시설, 여기서 노유자 생활시설은 제외한다. 이때 이 새로운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 연면적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하나가 그 조건이 좀 이상하죠. 포함되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해당 없음 또는 전부 해당이라고 적을 것. 제가 알기로는 이 노유자 생활시설이 바로 해당 없음으로 제가 적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해당 없음이라는 게 이 조건 중에 있다는 것에 조금 함정일 수도 있겠는데 해당 없음이 하나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는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19년 4회 문제 41번과 비슷한 문제였습니다. 이 1, 2번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고 3번을 보면은 교차 회로 방식의 적용 설비 두 가지만 쓰시오. 그 다산해주 이 교재에서는 아마 적용 설비 5가지를 적으라고 되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 두 가지로 변경되었고 추가적으로 이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부분 점수가 따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꼭 두 가지를 모두 정답으로 인정이 되어야 그래야 좀 맞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 제연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부터 총 8번까지 있는데 이 문제는 아마 1번부터 한 6번까지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실기 기출 문제집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8번까지 있던 문제는 아마 없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일단 새로운 문제다라고 말씀드려놨는데 사실은 이 1번 좀 비슷한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제연구역 면적, 뭐 보행 중심선 길이, 직경 몇 미터 내, 그리고 몇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이건 2 이상의 층이죠. 그리고 이 기억, 니은, 재질이랑 지연 경계의 폭 같은 문제도 나왔던 거는 조금 꼬은 것 같은 문제긴 한데 이 부분은 한번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배점 같은 거랑 한번 더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그 피난 유도선 중에서 광원 점등 방식의 이 피난 유도선 설치 기준 세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소방설비 산업기사 2010년 문제 15번과 비슷한데 이 다산 예주에서는 설치 기준 한 가지만 적으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문항에서는 기출 변형이라고도 하죠. 세 가지를 적으라고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 피난 유도선 설치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그 화재 안전 성능 기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촬영해가지고 다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P형 수신기가 감지기와 연결된 선로에서 이 선로 저항이 50ohm이고 릴레이 저항은 1000ohm, 그리고 회로의 전압이 DC 24V, 감시 전류 2mA인데 이때 종단 저항에 흐르는 이 ohm과 감지기가 작동할 때 흐르는 이 전류 두 가지를 구하는 문제인데 역시 이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2010년 문제 27번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계산 과정이 조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한번 살펴보면은 아마 여기 24V 한 다음에 I분의 V잖아요. 그래서 이 감시 전류가 2mA니까 2 곱하기 10 마이너스 3승 하면은 아마 1.2kΩ 나와서 1.2kΩ에서 이 R 같은 경우를 조금 다시 구하는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1.2kΩ이 12,500이기 때문에 여기에 50, 그 선로 저항 50을 빼고 여기에 릴레이 저항 1000을 빼가지고 그래서 1950 ohm이 종단 저항이었던 것까지는 기억납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마 50에 여기에 1000을 더한 다음에 이것도 24V 이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그래서 약 22.86mA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해설 영상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 시각경보장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관련된 그 중에서도 연기 감지기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은 2011년 문제 2번과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3종 이 부분이 아마 괄호로 나왔고 그리고 20m 미만이 괄호로 나온 다음에 이 2번 이거는 원래 75제곱미터고 1번이 150이죠. 이 두 개가 조금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 20m 미만이 괄호로 나왔고 어떤 분은 이 2종, 그 1종 및 2종인데 75제곱미터 이 부분이 괄호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 네 가지가 어디에 정확히 괄호가 나왔는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다시 나중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 소방시설 그림 기호의 명칭을 적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소방시설 자체 점검 사항 등에 대한 고시 별표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제가 이 도시 기호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았는데 이 RM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RM이 그 가스계 소화 설비의 수동 조작함을 일컫는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SVP는 슈퍼비조이 판넬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도시기호 명칭을 보니까는 프리액션 밸브 수동 조작함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PAV가 오타가 났는데 PAC였습니다. 이 PAC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니까 그 소화가스 패키지라는 명칭이 있었고 이 AMP 앰플리파이어라고 하죠. 증폭기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마 오답이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60m 떨어진 거리에 전기 히터를 설치하려고 할 때 전압 강화를 1% 이내로 하면은 전선의 최소 굵기는 얼마 이상으로 하면 되는지 계산하시오. 이거는 2014년 문제 4번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공식은 제가 알기로는 그1000 곱하기 여기에 그 전압 강화
그거를 적고, 그리고 35 단상 이전식이기 때문에 35.6 곱하기 그 60m 미터를 적고, 여기에 그 암페어, 아마 암페어 값이 10 암페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답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음은 이 금속관공서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이 소방설비기사 21년 2회 문제 12번에 이 변형된 문제가 나왔었는데, 조금 명칭들이 생소한 게 좀 많이 나왔어요. 그 저렴 피복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품, 이때 관이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뭐 이런 명칭들이 좀 나왔고, 뭐 상호간 연결하거나 직각으로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부품, 이런 식으로 명칭이 나왔는데, 이거 4번은 유니버셜 엘보죠. 그리고 2번이 유니온 커플링 같은 거고, 1번이 아마 부싱이고 3번이 노멀 밴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 21년 이후에 문제 12번 다시 한번 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탐 설비 그리고 프리액션 스프링클러 설비 개통도 문제인데, 이 표 그림을 보니까 그 소방설비기사 2011년 문제 6번이랑 이 그림이 완전히 똑같이 동일하게 나왔어요. 조건 같은 경우에 이제 발신기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여 단락되었을 경우 경보에 유효한 조치를 하였다고 본다. 이 말이 아무래도 그 단락 보호 장치를 하였다고 그렇게 조건을 내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신기와 SVP 사이에는 전화선은 제외한다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제외했다고 가정한다라고 아마 조건이 주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는 수신기랑 SVP 사이에 전화선은 있지만 없는 것으로 가정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신기 같은 경우에 경종선은 한 개로 가정을 하고, 그리고 수신기와 SVP 사이 전화선은 없애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여서 조건을 내건 것 같아요. 아마 다음 문제부터, 즉 4회차부터는 그대로 이 조건이 계속 유효할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마 자탐 설비에만 지금 전화선이 빠진 것으로 뭐 혼동이 가고 그러는데, 이 제외한다라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주어졌을 경우에는 전화선 다 빼면 되니까 오히려 좀 문제가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있는 거지만, 아직은 있는 거지만 지금은 제외한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무선통신보조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이 정의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재 안전 성능 기준 말 그대로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2012년 문제 7번과 비슷하게 나왔었습니다. 분배기는 그 정확하게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그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 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그리고 분파기는 서로 다른 주파수에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 그리고 혼합기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력 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참고하면 답이 그대로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 축전지 설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소방설비기사 2020년 1회 문제 16번과 비슷했는데,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그 설비에 필요한 연축전지에 1의 여유를 둔다고 했었어요. 그때 아마 답이 그래서 50 플러스 여기에 1의 여유를 둔다고 했으니까 1 해가지고 51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아마 설피에이션 현상이랑 이 수소가스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재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P형 1급 수신기의 한 개의 경계구역에 대한 결선록이다. 여기서 1에서 5까지 알맞은 것을 적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나온 다음에 줄이 이렇게 하나 사라락 있었는데, 이게 두 개가 아마 하나가 회로선 그리고 하나가 회로 공통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었고, 여기에 B 그리고 감지기가 이게 아니었죠. 제 기억상으로 그림이, 그리고 종단정 한 개, 이런 그림이었던 걸로 제가 알기로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1, 2, 3, 4, 5번 쉽죠? 경종, 경종 공통, 표시등, 표시등 공통, 응답,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를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 텐데 이게 맞는지 정확히는 이제 확인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하나 있었고, 밑에 A, B, C가 각각 두 개씩 이어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하나가
아마 C 쪽에 이렇게 부정이 하나 있었고, 이거는 B 쪽에 부정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있고, 여기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Y 접점을 그려주고, 아마 이 그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제가 그림 다시 한번 더 참고해서 이 논리식이랑 그 유접점 시퀀스회로 무접점 논리회로 다시 한번 파악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시퀀스 문제인데, 솔직히 이거는 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래서 한 6개, 7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림도 엄청 많았어요. 이게 그림이 L1, L2, L3 나온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UVW 그 회로 나왔고, 아마 회로가 더 있는 다음에 가장 기억나는 거는 이 아래쪽에 열동계전기 1과 열동계전기 2가 있었던 거는 제가 기억을 해요.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아시는 분이 있으면 꼭 댓글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18번 문제가 보온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해설 같은 거는 좀 더 이제 완성되면은 좀 다듬어지고 해설도 좀 정답도 이제 확실히 알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다시 촬영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한 해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방탐정사무소의 왓슨이었습니다.